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어떨 때는 비명 소리도. 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봉준호 감독의 극찬으로 화제가 되었던 유재선 감독의 장편영화 데뷔작이자 정유미, 이선균 배우의 연기력이 돋보이는 미스터리 공포 영화 잠 리뷰입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최근 10년간 본 영화 중 가장 유니크한 공포. 이 문장은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를 보고 남긴 평입니다. 솔직히 몽유병이라는 뻔하디 뻔한 일상적 소재에다가 저예산 제작비를 바탕으로 감독과 배우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장르 영화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평을 내리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싶은 의구심을 가진 채로 극장에 나섰는데, 영화가 끝나고 극장에 나온 순간 봉준호 감독의 평이 단번에 이해되는 마성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잠이 스토리를 풀이하는 방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개인적으로는 항상 영화를 보면서 연출의 부실함이 무조건 제작비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이번 영화가 제 생각을 대변해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느꼈을 정도로 연출, 미장센이 압도적인 매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재선 감독님은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옥자의 연출팀에 참여했던 경험으로 단편 영화에서 입지를 다지고 처음으로 장편 영화를 선보인 것이 바로 잠이었는데요. 우선 몽유병이 소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들은 밤에 벌어지고 그에 따라 영화의 절반 이상이 어두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때 상황적으로 자연스럽게 새어나오는 빛들을 적극 활용하여 간단하게 보면 일반적인 연출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장면을 다시 한번 비춰줌으로써 영화 속 주인공들은 모르지만 관객들만 알고 있는 공포감을 연출하는 도입부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이러한 연출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어두운 배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관객들이 연출을 놓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강조하고 넘어간다는 부분에서도 친절한 센스가 돋보이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은 영화의 초반부를 제외하면 사운드를 활용한 긴장감 조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오직 분위기로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갑자기 놀래키는 점프스퀘어 또한 없다시피 했습니다. 공포나 스릴러의 큰 폭을 차지하는 이 두 가지 핵심 장치들을 과감하게 포기했음에도 연출 하나만으로 전부 씹어먹는 감독의 역량이 정말 감탄스럽더군요.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분명 다르긴 하겠지만 적어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이 저예산 영화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 영화는 놀래키기 위해 사운드를 과장시키거나 하는 요소들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영화는 시각적인 연출 외에도 사운드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선적으로 영화의 흐름은 마치 영화의 제목을 연상케 하듯이 느긋하게 진행되며 그에 맞는 잔잔한 배경음악이 분위기를 맞춰주는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조금 의아했던 것은 긴장감을 조성시켜야 하는 상황에서도 딱히 긴박한 음악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들에서 음악을 아예 없애버리는 선택지를 내놓으니까 일상적인 소재에서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이 훨씬 더 와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서 전주에 개봉했던 타겟과는 또 다른 느낌이라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지더군요. 그 외의 상황들에서는 씬들을 활용하여 미스테리를 강조하는 것에 집중하는데, 이때 일상적인 사운드나 비명을 지르는 소리들을 장면이 교차할 때 배경음악으로 흘려버리는 등등 사운드를 최대한 절제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만 강조하는 디테일 덕분에 굳이 점프스퀘어가 없어도 몰입하며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유미, 이선균 배우의 연기력은 솔직히 두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일상적인 부부관계 연기는 정말 한순간임에도 정말 오붓함이 느껴졌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며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정말 놀랍게도 배우들의 매력보다 이 영화가 가진 튼튼한 기본기와 흥미로운 시퀀스가 제 이목을 훨씬 많이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의 흐름이 좀 느긋하다고 했는데, 약 90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승전결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점은 바로 스토리의 구성을 챕터별로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총 3개의 챕터가 있는데, 챕터가 넘어가는 방식은 인물들의 마음가짐에 변화가 생겼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큰 상황이 벌어진 직후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형식입니다.
결정적인 사건 직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들, 즉 이 사람 미쳤네, 못됐네, 어머 어떻게 하면 좋니 하는 그런 자질구레한 감탄사로 가득한 설명들을 전부 스킵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될 만한 상황들을 대사 한 번으로 언급하고 넘어가면서 관객들을 빠르게 납득시키기 때문에 이 밤이라는 특정 시간대에서만 스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반복성의 루즈함을 빠른 템포로 보완한 느낌이 들어서 여러모로 감탄스러운 영화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별거 아닌 듯 보이는 절제된 사운드가 합쳐지니 그 효과가 배가 되는 부분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가 개봉했다고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노스포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된 개인적인 입장이니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여기서 멈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영화의 작품성을 결정짓는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결말이었으면 봉준호 감독님이 이렇게 극찬했을 리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열린 결말로 끝맺음한 것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가치가 충분해 보였습니다. 우선 이 영화의 결말에서 가장 주목해볼 포인트는 이선균 배우가 연기한 현수입니다. 할아버지 귀신이 진짜 현수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이사단이 난 것처럼 계속 연출하고 있었기에 단순히 무당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영화의 후반부를 보면서 진짜 귀신이 떠나갔구나 하는 생각으로 극장에 나왔기 때문인데, 아마 영화를 보신 관객들은 마지막의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혹시 이 모든 상황들이 한 사람의 망상으로부터 비롯된 결말이 아닐까 싶기도 할 것입니다. 작중 현수의 직업은 배우고 중간중간 계속 아랫집 할아버지의 말투를 아내가 불쾌해야 할 정도로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연기력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할아버지 귀신이 떠나는 상황을 현수가 연기해줌으로써 아내가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을 연출해준 것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장 결말은 해피엔딩이 맞지만 정유미 배우가 연기한 아내 수지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력도 있고 납치, 협박, 살인미수 등등의 죄까지 붙어 죄값을 치를 것이긴 합니다만 작중 시종일관 계속 언급되는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류의 영화를 보면서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주인공 때문에 점점 미쳐가는 지인들이 결국에는 참다 못해 폭발해서 너 진짜 미쳤어 하고 멘탈 나가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고구마 각본이 많았어서 이런 거 볼 때마다 대화 한 번이라도 끝까지 들어보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현수가 그 행동을 몸소 보여주니 진짜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층간소음으로부터 시작된 귀신과의 악연부터 의심이 집착이 되어버린 아내의 정신병, 그리고 남편의 재치있는 대처와 부부간의 사랑이 돋보이면서도 결말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볼 수 있는 치밀한 각본이 느껴지는 영화라는 부분에서 정말 극찬에 아낄 수가 없는 웰메이드 공포 스릴러 영화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한국 영화가 많이 개봉했으면 하는 바람과 희망이 생겼고, 이 떠오르는 혜성급의 유재선 감독의 다음 작품이 너무나도 기대된다는 입장을 남기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